한순간도 사실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명운이 걸린 문제여도 뭐 기일이 1, 2주 연기되거나 한두 달 연기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탄핵 심판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나오지 않는다, 제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여기 댓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뭐 저도 답답하고요. 네. 뭐 저도 답답한 정도인데 저희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실 것 같고, 해도 계속 결론이 안 나오니까 전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고요. 아마 저희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받아 안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예를 들면 선고를 안 하더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왜 안 하는지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정보가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닌데 느낌이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오후 1시에 선고 기일을 얘기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시에 이틀 전 선고 기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까지 얘기가 안 나오니까 5시, 오늘 5시 정도에 21일 날 오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면 오늘 오후 5시쯤에는 통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들이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편이나 아니면 케이블 TV나 특집 방송들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연락이 왔었는데 11시 반부터 한 1시까지 방송 출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다른 게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편성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헌재에서 뭐가 나온 11시 반이 언제 11시 반이요? 21일 날이요. 네네. 그러니까 10시쯤 선고를 하면 뭐 한 11시 정도면 다 끝날 거고, 그때부터 이제 특집 방송이 막 돌아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10시부터 하는 팀들도 있겠죠. 네. 팀들을 막 배치하니까 한 팀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팀을 바꿀 테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어떤 케이블 TV 또는 지상파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날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로 보고 방송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다음 주 26일 날이 이재명 당대표 2심 판결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구, 최상의 기구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이후에 발표를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기보다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정치적 오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정황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21일 날은 발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또는 내일 오전 또는 아니면 1시 어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일을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과 오늘 오후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예상 사이에서 이제 각자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걸로는 오늘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는 것은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선고 기일을 선고 기일을 발표한다는, 그러면 선고 기일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도 지금 뭐 찌라시 중에 나왔지만 21일 날 두 개를 나누어서 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한 거, 하나는 한덕수에 대한 것,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오늘 오후에 지켜보면서 판단하시죠. 오늘 오후에 만약 이게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표가 되면 어떻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당연한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오후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을 보고,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도 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기 위한, 뭐 구라를 풀기 위한, 눈길을 끌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좀 높여보자는 겁니다. 경찰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방송가의 움직임, 뭐 또 기자들의 움직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 오후에 공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에 선고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정확히 맞추면 그렇게 아주 출중한 능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거죠. 네. 자, 저희들이 어젯밤 12시경에요. 스픽스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발표한다 또는 발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제 배윤경 PD가 준비가 되면 좀 주시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여기에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요. 44,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당연히 발표한다가 82%고요. 발표하지 않는다가 11%예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스픽스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82%는 내일 당연히 발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하지 않는다가 11%, 모르겠다가 7%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자, 예상이라는 것은, 자, 저렇게 이제 뜨지 않습니까? 민심체크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를 발표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런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지금 민심이고 여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오후까지 보시면 우리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썸네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썸네일 보니까 오늘 오후 윤 탄핵 선고일 공지. 예. 이 얘기는 저 스픽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헌법재판소 일대 경찰 초비상 지금 경찰의 움직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정보가 전국 나와요. 경찰이 다 올라왔어요, 나와요. 서울로. 그다음 세 번째, 방송사도 프로그램 잡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전화가 왔다니까요. 예.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오늘 오후쯤에는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고 하는 추정 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썸네일에 적은 거예요. 저런데 이거 가지고 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 정보가 아예 없으면 이건 진짜 억울하죠. 근데 예. 정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했어. 그럼 스픽스 잘못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도 계속 저는 방송에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것을 누가 우리가 허용해 줬느냐 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속을 끓일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의사 한 분 만났는데 이틀 연속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밤에 계속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무슨 표현을 쓰던데 기사 서핑을 하면서 네, 혹시라도 계속, 네. 혹시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계속 이틀 연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것만 있느냐? 다 모르겠다밖에 없는데 누구라도 전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진행 상황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근데 좀 큰일인데요. 저는 잠을 잘 자. 예.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저는 그냥 잠을,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선거 기일 문제를 떠나서 저는 헌재가 소위 탄핵 인용 위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저도 막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헌법학자들의 내용도 읽어보고 합니다만 전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이걸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정을 붕괴시키겠다. 국론을 분열시키겠다. 소위 지금과 같은 내란의 상태들을 내전화시키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저는 탄핵을 기각할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기다리시라. 뭐 제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짜증 내시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예.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제 이제 박성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할 때 정청래 국회 네. 법사위원장이 선고 시기에 대해서, 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 밝혀라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소추 책임자니까요, 정청래 의원이.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대선 후보로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 대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이 말이 뭐냐면 각자 책임을 다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상황은 기각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이제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걸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바깥에서 도는 이야기 중에 실제로 저한테 매우 영향력이 큰 유튜버, 보수 유튜버 쪽에서 정교환 대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사실과 다름, 실제 그렇게 안 될 것임이라고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이야기 직접 듣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죠.
이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쪽은 저는 한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라인, 소위 말하는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마치 5대3이나 4대4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축이 있고 그것은 제가 한 두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퍼뜨리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나르고 이것을 보수 언론이 다시 받아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같으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자 4대4, 5대3이 될 수 있다는 것과 8대0이 흔들림 없이 지금 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7대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사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쪽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고 한쪽은 조그마한 조각과 흔적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정말로 집요하게 하면서 8대0과 7대1이 바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구독자님 중에 김철호님이 헌재에 아마 웹사이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 오늘 일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지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또는 뭐 오후 2시에 기자들에게 일괄 문자가 가는 방식이어서 웹사이트에 오늘의 일정 해가지고 미리 공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욱 박사님.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시면 그 이전에 소위 피소추인단에게 보내겠죠. 선고를 언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고지가 끝나고 나면 거기 맞게 5시쯤에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문자를 해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시간과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 4대4다. 그 다음에 뭐 5대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대4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위 각하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기각이 5대3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우 보수적인 사람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논거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 3일 전부터 절차적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 관련해서는 헌재 탄핵 심판도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확인된 거잖아요. 정지할 수 있으나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헌재 재판관 중에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단서 위반 문제인데 이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에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더니 이거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준용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맨 마지막이 방어권 미보장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냥 무제한 다 줬잖아. 윤석열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윤석열이 1시간 8분 동안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5대3이라고 하는 기각의 요인은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막판에 돌아서 가지고 소위 기각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기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이 계속 어떤 헌재 변론 과정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보면 니네들 다 문제가 있어라고 소위 피소추인인 윤석열 변호인단과 윤석열에게 계속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사필 규정이다. 걱정은 안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의구심, 고민,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 보수랑 윤석열 측이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이 내용들 자체가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노파심이나 의구심이나 아니면 공포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라. 네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말씀 아니, 이런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